울타리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씨바지 안악과 정 붙은 양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중기였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고을장터에 현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꼬마 도령이 장터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엿장수 앞에서 엿장수가 엿을 파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갔지요. 자, 싸구려 막 팔아요, 막 팔아. 감자엿, 호박엿, 대추엿, 생강엿, 찹쌀엿, 깨엿이오. 말만 잘하면 거저도 주니 오시오 오시오. 자 오시오. 강원도 금강산 12,000봉 바위마다 덕달려를 100일산. 도령은 옅게 생기고 맛있게 생긴 엿을 먹고 싶었지만은 때마침 돈을 갖고 나오지 않아서 엿을 사지 못하고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루하게 옷을 입은 어떤 안악이 다가와 도령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이고, 도련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소희는 도련님이 아기였을 때 키웠던 유모였어요. 여기서 만날 줄 몰랐네요. 유모? 그러고 보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이고, 도련님이 저의 젖을 먹고 자랐는데 당연하지요. 그런가? 그렇게 해서 안악은 엿을 사서 도령에게 줬고 도령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장터를 구경하였고 그러는 동안 도령이 엿을 다 먹었습니다. 유모, 나 엿 다 먹었어. 더 먹고 싶은데. 그래요? 도련님, 저희 집으로 가면 더 맛있는 거 많은데 갈래요? 진짜? 그래, 유모 집으로 어서 가. 예. 그렇게 해서 도령은 안악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안악을 따라간 도령은 그 고을에 살던 박선비 부부의 5대 독자였습니다. 박선비는 벼슬을 하지 않았지만은 선친의 큰 재산을 물려받아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안악이 도령을 데려가서 해가 넘어가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집에 있던 박선비와 부인 추씨는 난리가 났지요. 왜야? 현동이가 없다고? 예, 아까 낮에도 도련님이 마당에 있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뭘 했길래 현동이가 없어졌는지도 모른단 말이냐? 아이고, 5대 독자가 사라졌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냐? 당장 흩어져서 현동이를 찾아와라. 못 찾으면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야? 예,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렇게 해서 모슴들이 밤새 온 고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도 도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박선비는 관아에 알렸고 도졸들이 수사를 한 끝에 단서를 잡고 안악의 집을 찾아가 덮쳤습니다. 그리고 도령과 함께 있던 안악을 체포했지요. 안악은 광에 갇혀서 도령을 부르며 슬피 울었습니다. 도련님. 안악은 윤씨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윤씨는 사실 도령을 낳은 친모였지요.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선비는 4대 독자였는데 한양의 세력 있는 집안의 딸 추씨와 혼인을 했습니다. 추씨 부인은 성격이 못되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이었습니다. 혼인 후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다가 어렵게 임신을 했는데 추씨 부인이 하인들에게 못살게 굴고 만사에 신경질을 내니 몸에서 나쁜 기운이 생겨
그 기운이 뱃속의 태아에게 들어가 그만 2번이나 유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없는 세월이 10년이 흘렀지요. 그렇게 되자 추씨 부인은 4대 독자 집안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니 어르신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해서 괴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용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쪽으로 100리 떨어진 곳에 달래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윤씨성을 가진 안악을 시바지로 하면 아기를 낳아줄 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부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면 건강한 안악을 데려와 남자와 동침하게 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소위 시바지였지요. 무당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추씨 부인이 달래골에 가보니 정말로 윤씨성을 가진 안악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씨는 천한 신분이었지만은 20 중반으로 건강한 데다가 2 아들까지 낳은 적도 있어서 아들을 낳아주리라는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추씨 부인은 윤씨에게 아들만 낳아주면은 쌀 50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윤씨는 농부였던 남편이 중병으로 저 세상으로 떠난 후 2 아들을 키우기에는 너무 가난해서 힘들게 살고 있었던지라 추씨 부인이 제의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2 아들은 이모댁에 당분간 부탁한 후 시바지로 박선비의 집으로 갔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윤씨는 안채의 독립된 방에서 밤마다 박선비와 한 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방으로 들어온 박선비가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못할 짓이지만 조상에게 면목이 서지 않으니 어쩌겠는가. 이 방법밖에 없었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서 자리에 드시지요. 그렇게 2 사람은 태기가 생기도록 밤마다 열심히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표가 있어서 그랬다지만은 밤마다 몸을 섞었으니 몸의 정뿐 아니라 마음의 정도 듬뿍 생겨버렸지요. 더구나 박선비는 성격이 모질고 앙칼진 추씨 부인과 살다가 소박하고 꾸밈없는 윤씨와 있다 보니 더없이 마음이 푸근하고 편해져서 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추씨 부인은 2 사람이 동침하는 밤마다 질투로 몸이 떨렸지만 오로지 아들을 낳기 위한 것이라 참고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기를 6달, 드디어 윤씨가 임신을 했고 그로부터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선비와 추씨는 기뻐했고 윤씨는 젖을 뗄 때까지 아기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가 되자 박선비와 추씨 부인은 약속한 대로 윤씨에게 쌀 50석을 주며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로 한 날 윤씨는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아보는데 그만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아가, 그동안 엄마 젖 먹고 잘 커져서 고맙다. 이 엄마는 이제 너랑 헤어져야 한대. 내가 떠나도 잘 커야 돼. 알았지? 그런데 도저히 떨어질 수가 없구나. 아가. 윤씨는 막상 떠나려니 그동안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인 정이 있어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 달만 더 있게 해달라고 애원해보기로 했지요.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추씨 부인과 박선비가 이별을 위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보게, 다 준비되었네. 그러자 윤씨는 추씨 부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마님, 한 달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도저히 못 가겠어요. 아니, 약속한 대로 쌀 50석을 준비했잖느냐? 네가 지금 앙탈 부리는 게냐? 마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헌데 젖을 먹이며 안고 지내다 보니
정이 들어서 차마 그냥 헤어지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쌀도 필요 없습니다. 제발 한 달만 더 아기 옆에 있게 해주세요. 윤 씨는 그렇게 끌려나가다시피 해서 쫓겨났고 머슴들이 쌀 50석을 짊어져서 집에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혈육의 정을 잊지 못해서 오래오래 울며 세월을 보냈지요. 그 윤 씨는 아기를 잊지 못해 간간히 박선비의 집 근처로 와서 도령이 되어 놀고 있는 것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아가! 그러나 멀리서 보는 엄마의 심정은 더 타들어가는 듯 했지요. 단 며칠만이라도 직접 만든 나물과 밥을 먹으며 같이 있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터에서 도령을 데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윤 씨가 갇혀있는 광에도 깊은 밤이 찾아왔습니다. 윤 씨는 이제 내일이 되면 관아로 끌려가 유기를 했다는 크나큰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도령과 다시는 만나지 못할 절망감에 눈물이 더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이 어미는 이제 다시는 도련님을 못 봐요. 잘 사세요. 윤 씨는 도령과 헤어지는 마지막 인사를 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에 조금 열린 문틈으로 박선비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복의 날쌔. 나으리? 이 모든 게 자식을 얻으려는데 욕심에서 생긴 것이지. 그러니 자네 잘못은 없네. 날 탓해주게. 나으리! 내가 자물쇠를 열어줄 테니 이 방을 타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도망가서 숨어서 살게. 뒤는 내가 다 책임지겠네. 예? 나으리,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선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네. 하실 말이라니요? 다음 생에서는 부부로 만나세. 그 말에 윤 씨는 눈물이 와르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문틈으로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으니 잠자리의 정이 그렇게 애틋한 것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박선비가 막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데 그때 멀리서 찬모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마님! 큰일 났어요! 도련님이 혼수 상태예요! 뭐야? 그때 웬일인지 도령이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되어 집안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윤 씨도 아이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몸이 굳어서 도망치질 못했지요. 다음 날 의원이 와서 도령의 진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의원님, 상태가 어떻길래 고개를 흔드세요? 지금 이 아이는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기력이 다 빠져나갔어요. 아주 백양이 무효입니다. 아휴, 예? 그럼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연동아. 얘는 5대 독자예요. 살려주세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젖을 먹인 생모가 며칠 동안 안아주고 다독이면서 체온을 나눠주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의원의 말을 들은 추씨는 놀랐지만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니 어쩔 수 없이 광에 갇혀있던 윤씨를 불러서 안채방에 도령과 함께 있게 한 다음 체온을 나눠주게 했습니다. 생모가 기운을 내도록 보약을 지어드릴 테니 탕으로 달여서 잘 먹이십시오. 추씨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윤씨에게 탕약을 해서 먹게 했지요. 그리고 윤씨는 핏줄을 나눈 자식이 혼수 상태이니 도령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며 모든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자 그 정성을 하늘이 알았을까요? 며칠 뒤에 도령이 기운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련님, 기운 차렸군요. 난 개운해. 근데 유모가 왜 날 안고 있어? 아니에요. 도련님이 일어나서 다행이에요. 유모, 난 꼭 엄마에게 안긴 것 같았어. 난 유모가 맞을 때 꼭 엄마가 맞는 것 같았어. 그래서 몸에 힘이 없어졌어. 유모, 나 꼭 안아줘. 도련님. 도령도 본능적으로 비추를 느꼈는지 그렇게 말했고 그 말에 윤씨는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도령이 기력을 회복했는데 윤씨가 기력을 아이에게 다 주어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윤씨가 알아눕는 것이었습니다. 추씨는 윤씨를 내쫓아야 했지만 쓰러져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 박선비는 윤씨의 기운을 내게 하는 탕약을 먹이게 했습니다. 추씨 부인은 아이가 기운을 찾고 일어나자 기쁘기는 했지만은 그동안의 느낌으로 박선비와 윤씨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씨 부인은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윤씨가 먹는 탕약에 극약을 넣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누워있는 윤씨는 이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운명을 뒤바꿔 놓기로 했을까요? 그때 추씨 부인도 몸이 좋지 않아서 보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령이 부엌 앞을 지나가다가 윤씨와 추씨가 먹는 2개의 약탕기가 식어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뭐지? 재밌게 생겼다. 도령은 2개의 약탕기를 들고 놀다가 그만 약탕기를 서로 바꿔놓고 가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찬모는 윤씨와 추씨에게 약탕을 방에 넣어줬고 두 여자는 서로 바뀐 탕약을 먹어버렸지요. 그 결과 아니, 부인! 이게 웬일이오? 당신이 숨을 거두다니. 추씨 부인은 그만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인과응보일까요? 남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되받는 것인가 봅니다. 추씨의 장례식이 끝나고 윤씨가 기력을 회복하자 박선비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친자식처럼 보살필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윤씨밖에 없으니 생각한 끝에 안채로 가서 윤씨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니면 현동이를 친자식처럼 보살필 사람이 없네. 더구나 자네는 현동이의 친모 아닌가. 그래서 부탁인데 자네가 이 집에서 함께 살면서 현동이를 보살펴주면 어떻겠는가. 물론 두 아들도 데려와서 함께 살아도 괜찮네. 그 말을 들은 윤씨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습니다. 나으리, 정말 그래도 되는지요? 그래도 되냐니 오히려 내가 부탁하고 싶었네. 나으리, 고맙습니다. 두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현동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갸우뚱했습니다. 유모, 왜 울어? 도련님,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아도 돼서 기뻐서 그래요. 그래? 진짜? 야, 신난다!
유머,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랑 살아. 알았지? 예, 도련님. 그렇게 해서 윤 씨는 두 아들을 박선비의 집으로 데려와 모두 함께 살았지요. 그리고 박선비와 윤 씨도 밤마다 부부의 행사를 치르며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의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